중국의 황제가 사라지고 변발이 잘려나갔다. 1912년 당시 이것은 큰 충격이었다. 그 당시 위안스카이는 신의 혁명의 성과를 독차지했다. 임시 대통령이었던 순원이 그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은 표면적으로는 국회, 헌법, 정당으로 이루어진 듯 보였지만 실제 정권은 위안스카이와 베이양 정부의 손에 있었다. 1913년 3월 국민당의 우두머리인 숭자오런이 암살되고 의회 민주제도에 대한 꿈은 물거품이 됐다. 그 후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은 위안스카이가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허울뿐인 평화를 얻었다고 한탄했다. 1916년 위안스카이는 즉위 83일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베이양 정부는 형식적으로 남아 유지되고 있던 통일도 지켜내지 못했다. 신의 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고 중국은 여전히 쥐국주의와 봉건주의 아래 놓여 있었다. 다시 역사의 물결 속에 휘말린 중국.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오늘날 중국의 상징인 베이징의天安门. 중국 근대사에서天安门은 역사 그 자체다. (1919년) 이곳에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이른바 오사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5월 4일 베이징 대학생 3천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당시 개최되고 있던 파리 평화회의가 그 시발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열린 파리 평화회의. 독일에 이어 일본이 중국 산둥에 대한 권리를 계승하게 되고 중국이 요구한 일본의 21개조 요구의 폐지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巴黎和会的表现呢，仍然是强权胜于公理。这个像中国这样一些国家的这个基本的，尽管中国也是个参战国，是吧？也是战胜国之列吧，但是因为你弱小了，这个不是这个贫弱的、穷弱的、没有实力了，所以照样的改变不了这个原有的这种处境啊。所以这样就引起了这个民间的极大的激愤。 5월 4일의 학생 시위 후 노동자와 상인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사회 각층이 결속하기 시작했다. 1840년 이후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애국운동이었으며 참여 인원도 가장 많았다. 중국에서 왜 이런 대규모의 군중운동이 일어난 것이며 신의 혁명 후 중국 국민의 사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1915년 9월 15일 상하이 황푸강변의 한 출판사에서 잡지가 발간됐다. 1년 후 잡지는 신청년으로 이름을 바꾸고 16,000부에 달한 발행 부수를 기록한다. 중국 근대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문화운동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청년의 편집자인 천두슈는 중국을 구하고 공화국을 건립하려면 사상의 혁명부터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孙中山虽然推翻了一个皇帝，但是中国的状况没有根本改变。
民主共和的理念也没有实现。为此呢，陈独秀独辟蹊径了，他提出来要拯救中国，必须改造中国的人的国民性。实际上就是从臣民向国民的一个转变。那中国没有这个思想基础，因为它只是刚从一个封建社会转过来的，而且中间没有这么一个阶段。 신청년이 발간되고 3개월 후 베이징 대학의 신임 총장 차이위엔 페이는 천두슈를 문과대 학장으로 임명한다. 그를 따라 신청년 편집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 베이징 대학과 신청년 잡지는 신문화운동의 중심이 된다. 천두슈, 리다자오, 루신과 같은 지식인들이 민주화 과학을 조창하면서 중국의 사상 계몽이 시작된다. 18世纪以来，讲这个科学理性，讲这个自由，讲人权，讲这个法治，讲个人的尊严，这些价值通过五四成为当代中国知识分子 文化结构中间，就是文化传统所不可或缺的一些基本价值。 신문화 운동을 통해 서방의 정치학설과 사회 사상들이 몰려왔다. 수천만에 달한 중국인들은 수많은 사상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있었다. 중국은 이미 깨어났지만 그 방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제 막 꿈에서 깨어난 중국은 방황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중국은 온전한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각국 군벌 간의 권력 쟁탈로 중국 성벽에는 매일 다른 깃발이 펄럭였다. 신문에는 악랄한 대량 학살이 보도됐고 백성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시달렸다. 저계지와 점령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중국 내 외국인들의 특권은 여전했다. 또한 외국 전함도 중국의 해역에서 위세를 부렸다. 중국은 방황하고 있었다. 과연 어떤 사상이 중국에 밝은 빛을 가져다 줄 것인가? 1919년 유럽으로 건너간 양치차오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와 노사 문제를 보고 놀라게 된다. 그가 쓴 유여 시명록엔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우울하고 의심이 많으며 두려움에 빠져 있다. 마치 나침반을 잃은 선박이 바람과 안개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하다. 미국의 한 기자는 양치차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방 문명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서방 문명을 배우려 했던 중국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대로 중국이 서방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 바로 그때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중국의 진보 세력은 주저없이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했다. 10月革命一声炮响，给中国送来了马克思列宁主义。这个革命以后呢，在中国出现了宣传马克思主义的热潮。据不完全的统计，
当时呢有400多种报刊，从不同的程度方面，以不同的形式来宣传十月革命，宣传马克思主义。 1919년에 일어난 오사운동은 중국 내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했고 노동자 운동의 결합을 추진한다. 사회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깃발 아래 단결하기 시작했다. (1920년 2월 9일) 베이징에서 텐진으로 가는 길에서 베이양 군벌의 표적이 된 천두시와 그를 배웅했던 리다자오가 만난다. 그들은 함께 중국 공산당의 건립을 계획한다. 후에 이 이야기는 남쪽의 리다자오와 북쪽의 천두시의 창당 약속으로 역사에 남는다.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 군벌의 타도에 대한 원칙을 세우게 된다. 它是代表有先进理论指导、有组织、有纪律、严密的一个战斗部队。所以中国共产党产生之后，毛泽东说是中国革命开天辟地的大事，这就预示了中国反帝反封建斗争会走出一条正确的道路，会达到自己胜利的目标。 이제 막 설립된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매우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에 높은 관심을 가진 중국인들이 있었다. (1923년) 베이징 대학이 세계 최고의 위인을 선출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총 497표 중 레닌이 227표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1표로 2위를 했다.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은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변화는 쉽지 않았다. 루신의 말처럼 작은 책상, 작은 화로를 옮기는 데에도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한 법이다. 새롭게 태어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반제국 반봉건주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1922년 1월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조직력의 영향으로 중국 최초의 노동자 운동이 최고조에 이른다. 13개월 동안 약 30만 명이 100여 차례의 파업에 참여해 노동자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중국 국민당의 대표 수논에게 공산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我想这是新的历史条件下孙中山与时俱进的结果。他找到了真正的朋友，找到了国内的真正的盟友，也看到了革命的基础是农民和工人。 1924년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됐다. 러시아와의 연합, 공산당과 연합, 농공업에 대한 지지 등 3대 정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최초 협력이었다. (1년) 후 중국 혁명의 선구자인 수논이 숨을 거둔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추구하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1926년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동으로 이끄는 국민혁명군이 광저우를 출발한다.
열강을 물리치고 군벌을 제거하자는 부활의 국벌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역사상 최대 규모 농민과 노동자가 동원된 이 군중운동을 대혁명이라 불렀다. 1927년 3월 국민혁명군은 상하이와 난징을 점령하며 양쯔강 중하류의 남쪽을 제압한다. 국벌의 성과는 높았다. 하지만 외국의 세력과 결탁한 장제스는 반혁명 정변을 기획하게 된다. 그리고 10여일 후인 4월 12일 장제스는 난징에서 비밀 지령을 내린다. 그 지령에 따라 2만 6천 명의 공산당 당원과 30만 명의 군중이 살해되고 노동자와 농민의 운동은 이렇게 진압된다. 대혁명은 실패했다. 중국의 젊은 공산당원들은 잔인한 현실을 맛보았다. 실패를 겪은 후 중국 공산당은 무력으로 정권을 얻은 새로운 혁명의 길을 선택한다. 마오쩌둥은 정권은 포탄으로 얻는다고 말했다. 10년 후 그는 자신의 외국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은 원래 총을 쏠 줄 몰랐습니다. 평화를 사랑했으며 농사를 짓고 교육을 하고 장사를 해왔지요.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내가 총을 들고 전쟁을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무장혁명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1927년 8월 1일 난창혁명이 일어나고 6.15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토지혁명과 무장혁명의 방침을 정한다. 1927년 마오쩌둥은 진강산에서 최초의 농촌혁명의 근거지를 마련한다. 1931년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임시중앙정부 설립. 1935년 준의 회의. 이를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과 홍군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된다. (1936년) 10여 개의 성 2만 5천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중국 공농 홍군의 원정은 승리로 그 막을 내린다. 이곳은 척박한 황토의 고원이다. 홍군의 원정으로 이 지역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상의 고지가 됐다. 험한 계곡으로 둘러싸여 생존조차 어려운 황토 불모지. 이곳에서 중국의 역사가 성장하고 중국의 진보 사상이 키워졌다. 그 사상은 자석처럼 원대한 꿈을 가진 모든 중국인들을 끌어들였다. 延安时期啊，中国共产党的这个先进性啊，应该说是这个全面的、充分的表现出来了。从而使得这个中国广大的先进分子，还包括许许多多的政见分子，都纷纷站到他的旗帜下面来。中国人民呢，进一步认识到，中国共产党是领导中国走向复兴的坚强的政治力量。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농민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농촌을 기반으로 삼고 있을 때 국민당은 도시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 장제스를 선두로 국민당 고위 관료들은 국민의 자산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관료들은 자산가가 되어갔고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빈곤해졌다.
1937년 당시 세금의 종류는 1,700여 종. 국민당이 통치한 10년 동안 경제의 독점 독재가 빈번했고 반식민지 반봉건주의 사회는 유지됐다. 중국 사회는 여전히 모순과 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 동안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했다. 소련은 체계적인 경제 계획을 통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화한다. 자본주의는 1929년부터 전례 없던 경제 위기를 맞아 실업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리고 유럽의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왔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아시아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이 중국 침략 계획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31년) 일본군이 만주를 침입했다. 국민당 정부는 공농 홍군을 위협하는 데 병력을 낭비하고 일본군에게는 공격 대신 협상의 손을 내민다. 결국 110만 킬로미터에 달한 중국 영토를 점령당한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했고 중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다.共产党多次向国民党提出了合作抗日这么一种诚意啊。那么直到1936年底西安事变爆发，共产党为西安事变的和平解决尽了最大的努力，最后促成了西安事变的和平解决，第二次国共合作的这个初步形成，抗日民族统一战线的初步的形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함께 항일 군대를 지휘하기 시작했고 힘을 모아 일본을 격퇴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군국주의를 앞세운 일본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 일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한다. 중국은 1840년 이래 최초로 침략자를 물리쳤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에게 점령당한 타이완도 반환됐다. 중국은 반파시스트 전선을 지지하고 함께 싸웠으며 이에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항일 전쟁의 승리는 중국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다. But I think the war itself, starting with the Japanese invasion of Manchuria in 1931, and then the China-Japan War after 1937, they have a great deal to do with the emergence of China as a unified nation under Chinese communist leadership, because Chinese communist leadership had been
resisting Japanese aggression throughout the 1930s and 1940s. And 我们的民族也是近代以来呢，由于我们的是一团散沙，所以呢是在斗争中是遇到失败的。而抗日战争呢，因为我们党提倡了一个抗日民族统一战线，在这个民族统一战线的指导下，我们民族形成一个统一的一个抵抗的一种势力啊。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과 미국은 세계 양대 진영의 우두머리가 된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각자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세계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었다. 어떠한 방식으로 나라를 재정비할 것이며 어떠한 공화국을 설립할 것인지 말이다. 이것은 펑즈카이의 1945년 작품 화병이 된 포탄이다. 이 만화는 나라의 재건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1945년 국민당과 공산당은 10.10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건국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 共产党提出来是吧？是希望国民党结束一党专政，是吧？容纳 包括共产党，包括其他这个民主党派，是吧？还有无党派人士，是吧？那么大家组成一个联合政府，向民主政治迈进。但是呢，国民党他也深知，是吧？一旦迈进宪政，国民党将不可能是吧独占政治资源。 1946년 1월 10일 정치협상회의가 충칭에서 개막됐다. 회의에선 5개 항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정부위원회 설립이 제안됐다. 하지만 중국 국민이 기대하던 평화 건국은 실현되지 못했다. 정치협상회의가 끝나고 5개월 후 1946년 6월 국민당은 대전을 일으킨다. 군사력 차이가 현저한 대립이었다. 국민당의 병력은 공산당의 3배에 달했고 국민당은 전국의 대도시와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전 국토의 76%에 달한 토지와 인구의 71%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두 당의 현저한 역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승리한 것일까? (1945년부터) 국민당에 대한 지지는 사라지고 중국인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부동산, 지폐, 금 등의 모든 물건은 국민당의 차지였다. 국민당은 극단적인 금융 정책까지 실행했다. 국민당 정부의 화폐 1원을 다른 점령지구에서 발행된 화폐 200위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정책이었다. 이것은 충칭에서 빵 4개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상하이에서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다. 它的后果就是呈现是国统区的广大的原先使用伪币、中储券的社会大众，包括工商阶层等等，把他们的财产中的相当一部分奉献给了国民党政权，被掠夺了。 The failure of the Kuomintang to maintain a corruption-free organization, and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I think, was very wise i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discipline in the troops and serving the popular people. 국민당의 고위 관료들은 장제스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 속에 던지는 폭탄과 같은 것이었다. 상하이 대공보에 이런 글이 실렸다. 국민당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지역의 민심을 잃었다. 국민의 지지는 공산당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장제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1943년에 출판된 장제스의 저서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중국민주동맹의 주요 구성원인 원이두어는 이에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이 오사운동의 고귀한 정신에 공개적인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 평했다. 1946년 장제스 독재 통치에 반대하던 원이두어가 암살된다. 이듬해 국민당은 민주동맹을 불법단체로 분류하고 강제 해산시킨다. 45特に6年以降の中国の状況というのは民主主義というのが一つの課題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は独裁反対というそのスローガンが非常に多く出てきます。でこの背景にあるのは国民党が一党支配している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国民党がやっぱりかなり腐敗していると。 항전 승리 후 일부 민주당파는 제3의 길을 찾고자 한다. 그들은 자산계급 공화국 건립을 제창한다. 하지만 국민당의 독재는 이들의 환상을 깨뜨렸다. 민주당의 대다수가 점차 공산당 쪽으로 이적하고 있었다. 그 당시 중국의 앞날에 대한 마오쩌둥의 생각은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에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 혁명 이론에 대한 중요한 이론서를 편찬하게 된다. 15년 후인 1945년 4월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의 사성은 중요한 지침이 된다. 毛泽东总结了中国革命的经验教训，从中国的实际出发，用马列主义的基本原理分析中国的具体问题，在中国革命问题上提出了一系列正确的观点。那么这些观点经过40年代的延安整风，在党内形成了高度的共识。在这个基础上，7大把它确定为党的指导思想，确定为一切工作的指针。我想，这是历史的选择。 중국이 나아갈 길은 명확해졌다. 1945년 여름 민주인사인 황현페이가 예난 지역으로 온다. 그는 마오쩌둥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황현페이는 마오쩌둥이 새로운 길을 찾아내어 새로운 중국의 부흥을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이에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 길은 바로 민주다라고. 국민이 주의되는 새로운 길은 1840년 이후 중국의 국민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길이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이상을 목표로 2000년간 계속됐던 국민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했다. 1947년 7월에서 9월 중국 공산당은 중국 토지대강을 제정한다. 반봉건적 토지 착취를 없애고 농부가 농경지를 가질 수 있는 토지 제도를 실현했다. 1년 후 해방구역에 9천만 명에 달한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봉건 독재를 근본으로 해왔던 중국 사회에 일어난 큰 변화였다. 농민들은 그 기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중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Chiang Kai-shek is not as good as, for instance, Mao Zedong or Sun Yat-sen is in putting forth
articulating a real vision for China that people can agree to. So in terms of his public persona, I think he just never succeeded. 국민당의 반내전, 반기아, 반독재운동은 실패했다. 국민당 군대 또한 패배했으며 장제스 정권도 함께 막을 내렸다. 1949년 4월 23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난징을 점령한다. 국민당은 22년간의 중국 통치를 끝맺게 된다. 중국 국민당의 패배에 대해 장제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공산당의 힘은 전쟁 전에는 보잘것이 없었다. 하지만 공산당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린 것이다. 공산당이 우리를 이긴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1949년 9월 21일)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중국 공산당과 전국에서 모여든 민주당파, 민주단체 및 무소속 인사들이 모여 국가의 앞날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혁명 중앙명예주석 숭칭잉은 역사의 도약이라 했으며 민주연맹 중앙주석 장난은 오늘부터 중국 국민은 진정한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외쳤다. 诸位代表先生们，我们有一个根本的感受，这就是我们的根属将写在人类的历史上，它将表明对人类遵守1/4的珍贵人伸手站立起来了。 听到说是在中国人现在是从此站立起来了，那确实是，只有当事人大概才能理解到那个心情，盼望了100多年啊。To me, it's been extraordinarily dramatic and fascinating history, with enormous loss of people and lives, and also some extraordinary gains in human experience and human experimentation, I think.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1840년 이래 중국 국민이 원해오던 민족의 독립이었다.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현실이 결합된 승리였다. 중국이 나아갈 길은 크게 달라졌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중국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했다. (109년간의) 변화를 거치며 중국은 많은 것이 변했다. 베이징의天安门은 역사의 아픔 속에 치욕의 산 증인이었으며 1919년엔 혁명을 일으킨 국민과 함께했다. 그리고 1949년 가을 중국은 새로운 공화국을 맞이한다. 이날을 위해 중국의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날의 영광은 바로 중국 국민들의 것이었다. 1949년 9월 30일 중국이 성립되기 바로 전날 공화국의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은 이곳에 비문을 남긴다. 3년 동안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 중 희생한 영웅은 영원할 것이다. 30년 동안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 과정에서 희생한 영웅 또한 영원할 것이다. 민족을 통일하고 하나의 공화국을 세우기까지 모든 영웅의 희생은 역사에 기록됐다. 이제 막 사회주의 국가로 탄생한 중국. 그들의 선택은 이 거대한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